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님 관련해서 3분간만 짧게 한번 제 생각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엄청나게 쌀쌀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저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죠.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결정 난 거 대법원이 법원 중에서 최상급 법원 아닙니까? 그냥 무죄 선고나면 그냥 그걸로 무죄 이렇게 되면 될 건데 우리나라 참 사법 체계가 이상해서 대법원에서도 파기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지고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대법원의 가르침과 이런 결론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기환송심에 이재명 도지사가 다시 유죄가 선고될 것인지 이런 걱정 자체를 한다는 것이 어떤 사법체계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전혀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됐을 때 충분히 기뻐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사법 절차, 이 파기환송심이라는 고등법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표정을 좀 자제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최종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뭐 박준영 변호사가 증거 조작이라든가 수사상 절차상 뭐 구타 폭행 때문에 조작해가지고 형을 살았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을 선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검찰들도 이재명에 관련한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재발굴이 되면은 물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로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 지지자들 몇 명 참석을 하지 않았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몇 명 참석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모처럼 기뻐하시는 표정을 보이신 것 같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오해를 하거나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철저하게 공수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내밀한 속셈, 의도, 그다음에 자신들의 치부를 검찰로 마사지해가지고 숨기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 이렇게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요. 이재명 도지사는 공수처를 철저히 찬성합니다. 왜 찬성할까요?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고 딸랑이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요, 자기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한번 당한 것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유리한 증거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총 6,00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것을 철저히 숨기고 이재명 도지사를 이 선거법 굴레에 가둬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이 검찰의 수사 행태, 인권 보루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지위를 망각하고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는 검찰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살아있는 피해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피해자니까. 파기환송심 나오는 법정 밖에서 인터뷰에서 그랬죠. 검찰 개혁,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거를 증거로 다 확보하고도 그걸 숨긴 다음에 제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되고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은 조정돼야 되고 또 검사를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하루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경기도정 업무에 스스로도 말을 했죠. 너무 많은 시간을 송사에 할애하다 보니까 경기도정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사과도 했었죠. 이제 아마 남은 경기도정 업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마지막 2년 동안 1년 좀 넘게 남았죠. 충실하게 하신다면은 대권 가도에 저는 큰 무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요즘 경기도정 광고 홍보비 때문에 말이 많죠. 그에 대해서 현재 공선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법률적으로
이 일을 달고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세력들이 또 등장하고 있죠. 저는 그런데요, 이재명 도의사 더 이상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도의사가 아주 큰 이런 송사에 한번 매몰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터치가 되는지 크게 되었다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언행을 철저히 자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종 업무에 공복자의 자세로 이렇게 희생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면 대법원도 저는 감동했다고 생각해요. 개인 이재명보다는요, 공직자로서의 이재명에 큰 아마 평가를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도의사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초심을 끝까지 유지시켜 준다면 현재 이 경기도정 홍보비 이거 갖고 또 공선법으로 소송을 또 제기할 모양인 것 같아요. 저는요 괜찮다고 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약간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이재명 도의사를 좀 믿지만요, 조마조마하다니까. 워낙 이재명의 적들이 많으니까. 자, 이재명 도의사 경기도정 홍보비 관련해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짧게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 화이트 바이야.